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근저당은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토론회가 아니죠. 근데 이게 처음에 저 토론회 초반 좀 봤는데 토론회보다는 약간 토의를 하는 것 같던데 이게 토론이란 것은 약간 디베이트잖아요. 그럼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온 얘기를 보면 오늘 나온 얘기 중에 발언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 원인이다. 그래서 핀셋 지원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과 확정된 계약인데 잔금 대출 맡기면 황당하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책을 좀 지시하셨고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 통제는 목표가 아니다. 가능하지도 않다. 갈등 저항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책임질 것.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잔금 대출은 정책 바뀌었다고 못 받으면 황당무계하고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은 무한대로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토론자로도 나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좀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대부분 거기 나오신 분들이 뭐 경실련 활동가도 있으시고요. 참여연대 활동가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민달팽이 유니온 뭐 이런 데서도 거의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동산은 실거주자도 100% 투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실련 활동가라고 하시는 분이 부동산은 그래서 1주택자도 다 투기 세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대출자도 대출 규제를 소급 적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양도 차익을 환수해서 지방에 투자하자. 실거래가가 10억 이상이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고 1% 보유세를 걷자. 토론자들이 이런 말씀하시던데. 시민운동가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뭐 정권에서 나온 인물도 아니고. 아니 근데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실천할 기세잖아 지금. 그걸 어떻게 실천합니까? 아니 대토론회를 해가지고 하고. 지금. 그리고 여기 이거 있잖아요. 확정된 계약인데 네. 잔금 대출 막히면 황당 문제 있다. 이거 하고 네. 잔금 대출 정책 바뀌었다고 못 받으면 황당무계. 이거는 본인의 근저당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 잘 네. 몰라서 묻는 거예요. 몰라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지. 그 얘기가? 확정된 잔금 대출 얘기하는 거잖아. 잔금 대출인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가 중도금 잔금할 때 그 그래요. 잔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 이렇게 황당할까봐 저는 자기가 근저당을 했다는 소리야 뭐야.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급, 금융, 세제 다 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금융 관련된 얘기가 많잖아요. 대출. 네. 근데 이제 이 토지 허가거래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의 대출 규제는 그 취지가 네. 싼 값에 팔아라예요. 너무 비싼 값에 팔려고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자 원금 이자 갚는 거에 비해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높으니까 어쨌든 일단 본인 능력이 안 돼도 사놓고 시세가 오르길 기다리는 형태의 그런 네. 매매나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 취지거든요. 근데 그 취지에 비추어서 이제 대통령 직거래가 좀 아쉽다는 거고 네. 싼 값에 팔라고 대출 규제 막아놓고 당신은 비싼 값에 팔라고 버티다가 이런 결과가 난 거잖아요. 네. 그 점은 저는 분명히 아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근데 이 대출 규제가 좀 세심하지 못해요. 이를테면 무주택자, 그다음에 청년, 뭐 신혼부부, 네. 생애 최초 네. 이런 경우에는 더 과감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는 아주 그중에 일부의 경우에는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거나 이래서 처음부터 20억, 30억짜리 집을 사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근데 예외를 표준으로 보면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어쨌든 그 본인 소득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도록 허용해 주되 다주택자 네.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제한을 함으로써 오늘 아마 그 토론회에서도 그런 제안이 많이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 1주택도 규제하자고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황당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는 시민운동가들이 하는 얘기, 내가 시민운동을 해봐서 알아요.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부의 정책이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걸 정부의 정책이라고 그 얘기하는 본질을 호도하는 거고 네. 듣는 거죠. 그런 얘기도. 아니 아예 무슨 규제 없애자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건 안 황당한가? 그것도 황당하지. 아니 그럼 시민운동가들 얘기를 들을 거면은 네. 1주택에 대해서 세금 묻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이게 아니 형평의 부동산 원칙에 유튜버부터 맞는 거지.
이 시장 규제 다 없애자는 사람들 얘기까지 다 들은 거예요. 아니, 한쪽 얘기만 들은 게 아니고. 뭐 그러긴 합니다. 예. 아니 보니까 찡찡님이 슈퍼챗 감사하는데 토론회라는 걸 보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하는지 싶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본인들의 입맛에 맞춘 사람들만 고른 것 같다라고 솔직히 보여주기식인 것 같다라고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스텝을 빌드업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이고 기자회견 할 때 질문자까지 정해놓고 한 기자회견들도 그럼. 있었는데 뭘 이걸 아니 가지고 뭐 그러세요? 이것도 뭐 모르지. 지금 그리고 왜 처음에 이렇게 왜 네. 주제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너무 방대해요. 맞아요. 부동산 네. 주제라는 게 원래 이렇게 방대해요. 그렇죠. 이거 150분 동안 해갖고 해결될 문제였으면 지금 수십 년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지금 이렇게 부동산 대토론회라 그러지만은요. 네. 이거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분들에게는 이거 상당히 소외감 느끼는 그림의 주제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마치 또 국가 전체의 이슈인 것처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은 지금 부동산 그럼요. 가격이 떨어지고 아니 있어요. 미분양이 네, 속출하고 네. 집값이 떨어지는데 네. 거기 그렇다고 다주택 갖고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네. 다주택과 관련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네. 그래서 좀 합리적인 그거 대안이 나오긴 했더구만요. 아니, 저는 전체 액수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네. 집의 수를 카운트하지 제가 않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주택 가액에 그렇지. 어쨌든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지 음. 주택 채수에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시골에 경북 무슨 뭐 영양 이런데 그렇죠. 그런데 뭐 집 5채 있다 그런들 네. 여기 강남에 20평대 아파트 한 채 있는 것만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근데 사실 그걸- 그 영양에 계신 그분은 그거 상처야. 얘기 듣는 자체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거의 조세 체계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제 옛날식 체계예요. 맞아요. 맞아. 이제 바뀌어야 된다. 가액에 비례해서 하는 걸로. 제가 한 말씀 네. 그 오늘 들은 얘기 중에 네. 제일 황당했던 것은 대통령 말씀 중에 네. 재개발 재건축 공급 효과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다른 뭘로 해?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분들 얘기 같아요. 이게 이 몰래. 기본 상식을 너무 그냥 뒤흔들어 버리고 뒤엎어 버리니까 저게 도대체 근거가 뭐지? 무슨 근거지? 근거가 없어요. 가구 수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늘죠? 제가 본 재개발 재건축은 다 가구 수가 엄청 늘죠. 그 늘어난 가구 수 중에 임대주택도 거기다 넣고 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를 왜 그럴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싫은 거거든요. 일단 제일 정확하고 제일 그 상식적인 방법인데 그거를 빼놓고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세금으로 때려잡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왜 싫어하냐?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자기들 표가 떨어지고 네. 점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왜 우리나라 그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5% 넘거든요. 네. 97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집이 너무 이렇게 모자라다고 할까? 서울. 그곳은 지금 이 선진국에서 태어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눈높이에 안 맞는 주택이 너무 맞아요,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아주 최신 폰을 써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당연히 그런데 야 그 저기 우리 옛날에 쓰던 뭐 폴더폰인가 뭐 있잖아요. 피처폰 이런 거. 야 그거 다 보급돼 있는데 왜 자꾸 그거 찾아?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그 눈높이에 맞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서 좋은 주택들을 빨리빨리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점점 벌어지거든요. 네. 그게 박원순의 잃어버린 10년 때 이 격차가 더 벌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오 시장 때 빨리빨리 하자는 건데 네. 대통령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점점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집값은 더 올라요. 왜냐하면 좋은 주택이 공급 안 되면 있는 주택들은 더 오르겠죠. 네.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는 네. 아파트 하여튼 천편일률로 대기업에서 짓는 아파트나 네. 중견 건설회사에 짓는 아파트나 대한민국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거의 똑같이 생긴 나라가 네. 있을까 네. 싶을 정도인데 재개발 재건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제가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주장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소위 그 교통과 그 다음에 학교 이게 완전히 컴플렉스로 같이 들어가서 삶의 질이 보장된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부동산 문제 정말 풀기 어렵고 이거 왜냐면 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근데 다 전문가야 국민들이.
왜 제가 해봤으니까, 자기가 또 살아봤으니까. 다 살고 앞으로도 그럼요. 어떻게 살았다고 이 계획을 잡고 어찌 보면 삶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근데 제일 주거가. 그냥 간단한 거는요. 네. 재개발 재건축에 여기는 모든 인프라들이 여기 다 지금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네. 학교도 그렇고 모든 인프라들이 네. 다 있는 곳이고 거기에다가 새 집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 수도 더 늘어나고 저희 동네에도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 구로 갑 지역도 네. 굉장히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묶어놓던 그 눌러놨었던 곳인데 그래도 이제 한두 군데씩 되는 곳들이 생겨요. 네. 최근에도 이제 어떤 그 천왕 역세권에 어. 그 공공 재개발로 역세권 개발이 네.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네. 동네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 아파트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동네 전체가 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큰 다이소가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다 좋아하죠. 없었던 상업 인프라들이 이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가 도서관이 없었어요. 도서관이. 네. 그 바로 앞이 이제 그 오남 중학교라는 중학교가 있는데 네. 제 딸이 다녔던 학교예요. 네. 그 학교 아이들은 제 딸 친구들도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네. 멀리 저기까지 막 가고 한참 그랬어. 그나마 그것도 이제 문을 닫았어요. 네. 근데 여기 재개발이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네. 도서관이 기부 체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재개발 재건축은 민주당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민주당만 돼서. 싫어. 민주당만 싫어해요. 아니, 민주당만.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이 좀 다른데 네. 재개발은 이제 은평 뉴타운 같은 그러니까 뉴타운 같은 사업이에요. 싹 밀고 다시 짓는. 근데 서울에 재개발이 가능한데도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김용범 실장이 중공업 지역을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 그렇죠. 네. 아까 예. 그, 옛날 성수동 중공업체, 같은데 그래, 이런데요. 성수동. 네. 의외로 근데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거기에는 거기를 재개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데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계속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것도 재건축이에요, 주로.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해가지고 용적률 규제나 이런 거 대폭 풀어달라. 고밀도 재건축하도록 할 수 있도록, 네. 뭐 100층짜리 질 수 있도록, 네. 한강변에 50몇 층짜리 질 수 네. 있도록 여기에 이제 견해 차이가 큰 거고. 아. 그리고 뭐 현 정부도 그런 재건축을 안 하겠다. 이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속도 조절인데 이게 사실은 가공할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켜요. 원펜타스나 원베일리 보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다 재건축 아파트예요. 아니 그런데 워낙 비싸니까 들어갈 생각도 아니 안 그러니까 하는데. 근데 서울 지역 전체가 이를테면 노도강이나 이런 데까지 다 그렇게 만들 거냐 때문에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일정한 규제도 좀 필요하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거는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애자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만 나와보세요. 목동의 아파트 내일 아침에 1억 오릅니다. 이게 이 시장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그걸 못한 거 아니에요? 겁나서.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과 다른 말씀이고요. 네. 재개발 재건축을 제일 열심히 했었던 보수 정권 때마다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동결이거나 떨어졌어요. 재개발 재건축 안 한다고 그렇게 하셨었던 문재인 노무현 정권 때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주변 집값이 다 오른다?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로갑 지역의 경우에는 재개발할 수 있는 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재건축 말고. 재개발 대상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준공업 지역 얘기한 거 저는 좀 무식한 얘기라 생각하는데 준공업 지역 얘기하면서 구로 영등포를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2024년에 오세훈 서울시에서 준공업 지역은 용적률 400%까지 한다고 다 풀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 촉진시켜주면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을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재개발을 하는 것이 저는 재건축보다도 오히려 재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개발 지역은 진짜 너무 지역구가 구로라서 제가 이게 그 거기 재개발 수요가 있으니까. 동네를 다니다 보면 좀 저는 좀 마음이 짠하고 아플 그런 데 많습니다. 진짜 아직도 이런 그 골목들이 있단 말인가? 많아요, 생각보다. 거기서 이제 아니, 아이들이 서울에 이제 많아요. 다녀보면. 네네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 나오면 야 저 친구도 좀 그 좋은 환경에서 게임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럴 싶을 텐데 그거는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재개발하고 원주민들이 들어는 갈 수 있어요. 바로 그거야. 아 그럼 들어갈 수 들어가요. 있죠. 근데 세입자가 그걸- 문제지 원주민들은 다 네, 들어갑니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세입자들이 그 책가방 막 메고 많아. 나온 애가 세입자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지.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딜레마라고 생각하는데 세입자는 사실은 그 주인이 언제 또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조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동안에는 천편일률적인 재개발이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재개발할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에 더해서 뭐 디자인이라든지 네.
뭔가 그러니까는 지금 한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는 걸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전략과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세요? 과거에 그 왜 우리나라의 좋은 학교라고 하는 경기 숙명 그 학교가 강남으로 가면서 그 지역이 더 떴잖아요. 처음에 그 학교들을 그쪽으로 보내려고 그럴 때 그 학교가 안 가려고 그랬었어. 그렇죠. 안 가려고 했죠. 그래갖고 상당한 베니핏을 주면서 억지로 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저기 역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한 곳에 아까 뭐 여러 몇 군데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네. 살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학교라든지 요새 학교 중에 아이돌 학교, 그다음에 AI 학교 이런 거 좀 특화시켜가지고 네.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선거의 표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서울이고 경기도고 그리고 사실은 지역도 생각을 해야 돼요. 대구 같은 데도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요 한반도로 보면 좁은 땅은 아니라고 서울이 네. 집중돼 있으니까 그러고 교통이 전부 여기 몰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네.